자, 반갑습니다. 자, 수업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이어 1등이다. 다니엘 김. 자, 첫 수업입니다. 그죠? 자, 시간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OT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지각하면 안 되는데. 자, 들어오면 인사들 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 예, 반가워. 자, 안녕하세요. 우와, 강의 너무너무 기대돼. 자, 우리 정말 좋은 인연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그지? 너무 고맙습니다. 첫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부담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 자, 아무튼 선생님이 첫 어떤 포문을 여니까 우리 김민철 선생님이 다음에 하시지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 다들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수투가 자, 처음이다 하는 사람. 자, 손 한번 해볼까? 손. 자, 수투가 처음이다. 다 한 번씩 해봤지? 해봤지? 자, 반가워요. 오케이. 자, 선생님 이제 수업을 해볼게. 자, 오늘 선생님이 할 건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 2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김민철 선생님이 또 토요일 날 3를 할 거고 이렇게 수2는 교차로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은 얘기했다시피 현재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대성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면 속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화면 속에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하되 자, 선생님 지로는 이렇다. 수능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수학 2입니다.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이 조금 힘이 세졌잖아. 그지? 근데 수학 1보다는 수학 2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도 나올 수도 있고 중요도도 커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과 공부를 하기 전에 꼭 알았으면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이 시험 범위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당장 바로 앞에서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또 조금 뒤에서는 수능 대비도 한꺼번에 한다라는 생각으로 자, 이번 수업을 할 때 차곡차곡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한 번 수업이 2시간씩 하죠. 다 알지? 반드시 OT 영상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2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요거 이제 4번이다. 우리 8번이다 보니까 이제 18타임 이렇게 일단 되잖아. 그지? 16타임. 그러면 이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근데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든 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 만한 걸 설명할 거야. 선생님 믿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그 부분의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스매싱 책을 진도에 맞춰서 쭉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자, 늦게 들어와서 인사 못한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댓글로 한번 인사 받고 수업할 수 있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자, 안녕, 안녕. 자, 인사 한번 해보자. 자, 다니엘 김 있고, 그리고 이제, 자, 선생님 일단은 수업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다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이제 아이패드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시크릿 노트야, 시크릿 노트. 그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를 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교재 한번 봅시다.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지? 함수 fx가 증가를 하면 무조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 fx가 감소를 하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필기를 하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필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증가함수다. 자, 이렇게 함수 fx가 증가함수다. 이런 말들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수학사전에 있는 뜻은, 증가함수에 있는 뜻은 뭐냐면 x값이 x1과 x2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거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값도 따라서 커지는 거. 자, 이것이 뭐냐면 수학사전에 나오는 증가함수의 뜻입니다. 자, 이해되지? 자, 그럼 심지어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뾰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자, 이거 전체적으로 증가 맞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x1을 쌤 달고 이쪽에 x2를 이렇게 달아. 비록 뾰족한 점이 있지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니까 증가함수 맞잖아. 그쵸? 또 심지어 이런 거, 자, 빵꾸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x1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x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것 또한 뭐라고 할 수 있지?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죠. x값이 이렇게 커지니까 커질수록 y값도 어때? fx1과 fx2가 크니까 이것도 증가함수가 맞다고, 그지? 자, 요런 것들이 증가함수의 대정의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확장을. 자, 여기 있는 이 변에서 선생님이 fx1을 넘기는 거야. 자,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fx2 그리고 빼기 fx1. 자, 요거는 부호가 반드시 양수가 맞죠. 자, 잘 따라와야 돼. 양수가 맞다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선생님 가정에서 달았지만 x2 빼기 x1은 분명히 양수가 맞잖아, 그지? 부등식의 양변을 선생님이 이렇게 양수로 나눠. 그러면 x2 빼기 x1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0으로 나눠봤자 0이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쪽에다 양변에 리미트를 달아버려. 리미트 x2가 x1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럼 여기도 리미트 x2가 x1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렇게 하면 리미트를 붙여주게 되면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등호가 붙는 걸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그지? 그럼 선생님은 이쪽 부분 있잖아. 만약에 함수 fx가 x는 x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선생님이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건 이 전체 있잖아. 이 전체를 f'의 x1이라고 쓸 수가 있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교과서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걸 선생님이 지금 내신 대비도 하지만 수능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한 두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함수 fx가 증가함수가 되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f'의 x1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는 x1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이거를 첨자 1을 지워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내릴 수는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 반대로 자, 퀴즈. 이렇게는 갈 수 있을까? 즉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 fx는 증가함수다. 자, 요것은 참일까 거짓일까? 역은 성립할까?
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서 참고 자, 스매싱 책에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 그지? 자, 이건 발레를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게. 평평한 구간이 등장하는 자, y는 fx. 이런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1하고 x2를 얘가 x1이고 그리고 얘가 x2다. 이렇게 딱 주어지면 어때? x1보다 x2가 크지만 함수값은 상수함수니까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대정의에 위배가 되지. 그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아닐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자, 결론은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다. 자, 반드시 중요한 페이지. 함수 fx가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상수 함수가 있는 어떤 예가 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증가함수가 아닐 때도 있잖아.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내신 공부에서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에서 논하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다. 여기 성립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감소함수는 반대가 된다. 그지? 자, 선생님 딱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우리 한번 읊어볼까? 함수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 fx가 감소함수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번 볼게. 극대, 극소. 우리 교재 페이지에서 쌤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 자, 극대, 극소는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인 거야. 자,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쌤 여기 밑줄 꺼볼게요. 함수 fx가 x는 x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y값을 극대값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극소값은 반대가 되겠죠. 자, 요걸 선생님이 한번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마찬가지.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다. 자, 이렇게 논해 볼게요.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딱 한다면 우리 수학사전에 있는 대정의는 뭐냐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이 a가 아닌 그 부분의 y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극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요게 수학사전에 있는 극대의 대정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쌤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자, 지금부터 조금 설명 잘 들으세요. 쌤 넘긴다. fx에서 f의 a를 이렇게 뺐을 때 얘 부호는 뭐가 될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지. 자, 예시로 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극대값을 극단적인 경우로 선생님이 이렇게 뾰족한 점,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지? 그럼 요게 얘가 x는 a라고 쌤 쳐볼게. 그러면 fa 값이 그 부분의 y 값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충분히 극대값의 정의에 맞아 떨어지죠. 자, 첨점 상관없는 거야. 자, 또는 심지어는 빵꾸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빵꾸 뽕이 되고 이쪽에서 쭉 올라갔을 때 a 값이 여기 쳐 있는 거야. x는 a.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또한 뭐가 돼? a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그 부분의 y 값보다 충분히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 또한 극대가 되지. 자, 선생님이 최대한 극단적인 걸 지금 경우로 드는 거야. 자, 또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있어. 평평한 거. 근데 얘 때 x는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그 부분의 y 값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지? 그럼 얘 또한 극대값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값, 얘가 지금 x는 a일 때 극대값이다 해서 이것만 우리가 가볍게 공부하면 극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어.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근데 조금 더 2번에서 확장을 해보려고.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잖아. 넘겼는 것뿐이지. 그리고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자, x가 a보다 클 때하고 x가 a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논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 위에서 fx 빼기 f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에 x 빼기 a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지. 왜냐하면 여기서 x 빼기 a 부호는 양수일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대로 여기다가 자, 리미트 극한을 x가 a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온다. 그럼 여기도 자, 리미트 x가 a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온다. 자, 이렇게 만약에 붙여준다면 선생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전체 이 부호 있지, 이 부호. 자, 얘를 한 단어로 쓰면 자, 우리끼리 기호야. F'의 오른쪽이니까 A 플러스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A를 기점으로 해서 우미분계수. 얘는 상수의 극한은 자기 자신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쌤이 똑같이 위에서 fx 그리고 빼기 fa 얘가 아직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자, 양변에 x 빼기 a로 쌤이 나누어 줄게. 자, 얘도 x 빼기 a로 나누고 그리고 얘도 x 빼기 a로 우변을 나눠봤자 어차피 제로니까 얘는 하나만 하잖아.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 영향에서는 x 빼기 a가 음수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쌤이 자, 리미트를 붙인다고. 리미트 x가 a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서 그럼 여기도 똑같이 리미트 x가 a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딱 다가온다고 치면 선생님이 이 빨간 걸로 테두리 치는 얘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F'에 우리끼리 x가 a보다 작으니까 a-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0보다. 자,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이 여기서 자, 뭐 해야 돼? 부등호 방향. 요거 반대로 바뀌지. 왜냐하면 x 빼기 a가 부호가 뭐였기 때문에 음수였기 때문에 원래 이쪽이었는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요렇게 바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x는 a를 기점으로 해서 좌미분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조금 어렵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연구는 조금 해보면 좋은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어디서 지금 출발했냐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면 대정의가 얘였는데 자연스럽게 자, 우리 어떻게 돼? 우미분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좌미분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강력하게 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영어 잘하잖아. if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자, 미분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을 거니까 자, F'의 A 플러스는 0보다 작거나 같고 F'의 A 마이너스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동시에 되려면 사실은 F'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F'A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또 도함수의 부호. 자, F'X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 부호 변화. A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어땠어요? 자, 플러스였지. 그리고 A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였지.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 아닐까? 이렇게? 자, 가장 높은 값이 x는 a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F'의 a는 자, 0이 되고 그리고 좌미분계수는 부호 변화가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의 일반적인 정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수투에서 학교 시험이라든지 수능에서는 다항함수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되겠죠.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전제가 뭐지? 극대값이라면 자, 미분 가능하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라면 그 극대값에서 미분계수는 0이 되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극소가 되면요, 선생님. 반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것들의 확장판이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요거 극대 맞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함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가 맞겠지. 이거 당연히 극대지. 당연히 극소고 자, 이거는 뭐가 돼? 대정의를 생각해야 돼. 비록 뾰족점이라서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비록 뾰족점이라서 미분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값은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또 이것도 경계값인 이 값이 그 부근의 y값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극소값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얘도 분명히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때? 부근의 y값이 더 높은 게 있잖아. 그리고 부근의 y값 자체가 더 낮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극대극소도 아니다라고 우리 스매싱 책에 보면 쓰여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일단은 극대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증가감소하고 극대극소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사실 자, 여기다 별표 쳐야겠지. 5번에. 자, 별표를 딱 쳐주고 자, 함수 어떻게 되겠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 점에서 y값을 극대값이라 할 수 있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반드시 그 값에서 극소값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 자, 여기까지 자, 혹시 질문 있을까? 자, 한번 리마인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시간을 줄게. 자, 리마인드 해서. 자,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이게 그런 것 같아. 수학을 우리 눈높이가 이 정도가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눈높이가 이 정도야. 그럼 수학을 항상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항상 이 이하가 수능 수험장에서 수학 실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 높이 공부를 좀 해야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야. 우리 수학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대충 그려줘. 자, 공감하는지 한번 볼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학생들, 너희들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집념이 되겠지. 선생님 OT에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열정 보여줬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일단은 필요하긴 해. 이 선생님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지식을 철저한 완벽한 지식을 던져주는 어떤 존재보다는 함께 손잡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갈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종의 동료일 수도 있고 좀 나이 많은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 그리고 컨텐츠야. 컨텐츠. 수능에 또는 내신에 최적화된 컨텐츠들을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면 1등급은 확보가 될 거야.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개만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평균적으로 한 2등급 정도라 보는 거고 내 마음만 강하다 또는 좋은 선생님만 있다. 좋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한 3 정도. 그리고 세 가지가 다 없다. 자, 여기 있다. 좀 슬프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둘러보라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좋은 분위기 있지 않아? 그게 뭐냐면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사실 27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 공부를 철저하게 그리고 지금 이 내신이 나한테는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수능을 당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내신 공부를 할 때
미분의 활용부터 해서 우리 적분까지 있을 때 기출문제하고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수능처럼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겨울방학이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벼락치기야. 좀 슬프게도.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또는 뭐 자기 주도해서 또는 뭐 인강을 듣든지 해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 참 신기하잖아. 시험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쯤 되면 기억이 점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그런 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6평을 보고 9평을 보고 수능을 보고 원서를 쓴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약간 더 이제 인생의 선배라고 본다면 지금 현실에 충실한 학생이 가장 우리 입시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죠? 그거 명심하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완강을 꼭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선생님 두 가지 했어. 첫째 뭐였지? 함수 fx가 증가함수야.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역은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떨 때? 평평한 상수함수 구간일 때. 함수 fx가 감소함수야. 그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상수함수는 역은 성립하지 않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다항함수 안에서는 당연히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런 거. 자, 그리고 극대극소를 설명했잖아. 그럼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이다. 또는 극소값이다. 그럼 뭐 돼야 돼? 그럼 극대값이다 하면 f'a가 0이 되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인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필수 지식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퀴즈 한번 내볼까? 자, 요 퀴즈. 댓글로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선생님 퀴즈.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 자, 선생님 문장을 다 안 쓸게.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자, 그리고 f'a가 0이다. 자, 요거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참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참인지. 자, 요거 선생님이 한 30초 줄 테니까. 자, 둘 다 참이다.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참 한번 댓글로 써볼까? 자, 어떻게 돼? 고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참일까? 이거 부원장님 우리 저기 상품권 줄까요? 책? 댓글 가장 멀리 올리는 사람? 양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참, 오른쪽에서 왼쪽 참. 자, 요거 선착순 선생님이 자 2명 해볼게. 올려봐. 대표님이 하시면 안 돼요. 뭐야, 다 수줍은 거야? 왜 얘기를 안 해? 응? 야, 열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꿀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응? 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둘 다. 요 단어 딱 넣으면 되는데. 자, 10, 9, 8, 7, 6, 5, 4, 3. 봐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없지. 극값을 가진다고 해서 f'a가 0이다? 이거 발레 뭐야? 뭐 극대로 예를 들면 뾰족점.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x는 a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아까 대전제 생각해 봤죠. 대정의. 요거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비록 미분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 올 수 있나? f'a가 0이라고 해서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값이다.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안 되지. 자, 발레, 변곡점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순간적으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요거는 극값이 될 수 없지. 왜냐하면 증가해서 잠시 쉬었다가 증가로 계속 가는 거니까. 따라서 이 명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게 일단 되겠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오케이. 자, 선생님 극대극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를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문제를 풀 때나 수능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다항함수가 있어. 이거는 좀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첫째, 함수 fx. 자, 요게 다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그래. 다항함수. 그럼 우리가 수투 문제를 풀 때 fx가 다항함수 이런 말들이 뜨잖아. 그럼 기본 자세를 쌤이 자, 행동 자세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함수 fx가 다항함수야. 그럼 연속이고 그리고 미분 가능이다. 요거는 필수가 돼.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다항함수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필수 자세.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함수 fx가 다항함수. 선생님 이렇게 수업 듣고 한번 찾아볼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함수 fx에 대하여,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렇게 계수와 차수가 있거든. 근데 다항함수 fx 이러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다항함수는 차수와 최고차 항의 계수, 자, 최고차 항 계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없다면 제일 먼저 문제를 풀 때의 자세는 차수와 최고차 항의 계수를 결정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지? 다항함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다항함수라는 말이 뜨면 무조건 우리가 인수분해의 기본 자세, 자, 인수분해 형태로 함수가 표현이 돼 있어야 돼. fx가 3차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fx는 우리 보통 a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플러스 cx, 그리고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자, 이건 별로 안 좋은 풀이가 되는 거야. 이건 별로 안 좋은 추리. 자, 어떤 게 좋냐면 자, 3차 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자, 인수분해 형태 x 빼기 알파, 그리고 x 빼기 베타, 그리고 x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인수가 있게끔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달아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표현에서 더 훨씬 유익하다는 거야. 알겠죠? 내림차순보다는 인수분해를 즐겨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다항함수 기본 자세, 항상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뜨면 연속, 미분 가능, 그리고 차수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그리고 대부분의 기출문제나 내신 문제에서는 인수분해의 형태로 문제를 풀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쌤이 조금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조금 유식하게 fx 이퀄 0 하면 방정식이야. 요 방정식의 실근하고 y는 fx다 이렇게 본다면 함수로 보는 거야. 요 함수의 x 절편하고 x축과 만나는 x좌표 요거하고는 완벽하게 표현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방정식, 어떤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함수로 풀 수도 있거든.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2차 함수 fx가 뭐 x 빼기 1 그리고 x 플러스 2 최고차 한계수 2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건 함수죠. 그러면 대부분 자,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없어? 있어.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면 는영을 달고 가로가 0이 되는 x값 는영, 그리고 여기에 는영된 x값 찾을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2하고 1이지.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는 거,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우리가 아래로 볼록해서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리면 얘가 바로 y는 fx가 되는 거잖아. 자, 이처럼 내림차순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수분해 형태가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또 3차 함수로 만약에 확장한다. fx가 x 빼기 1 그리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있다 쳐볼게. 최고차 한계에서 음수로 쌤 해볼까? 마이너스. 그러면 얘를 내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절편을 굉장히,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무조건 절편이 중요한 거야.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
는 0 달고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면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죠. 그럼 x는 작은 값부터 자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리고 1 나오지. 2, 3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있고 그리고 여기에 1 있고 그리고 이쯤에 3 있을 거 아니야.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3차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x절편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이 바로 x절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인수분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쌤 확장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쌤 편하게 해 볼까? x 빼기 1 그리고 자, 점점 어려워져.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2. 자, 요거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죠. 그러면 는 0 되는 x값. 자, 요거 는 0, 요거 는 0, 요거 는 0 되는 x값 달아. 그럼 누구 있니? 작은 값부터 x는 마이너스 1. 근데 이렇게 뭐 있지? 짝숫자 2차나 4차나 6차가 있으면 우리끼리는 이렇게 접하는 걸 접이라고 표현을 쓸게. 접. 그리고 x는 1, x는 2. 이런 식으로 쫙 우리가 는 0 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축을 쫙 이렇게 표현해. x축. 그래서 쌤 그림을 그려볼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다. 그지? 짝수차 2차 함수. 요거 2차죠. 4차는 블록이 하나 더 생기면 되지? 6차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이런 모양.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는 반대 모양이겠죠. m자. 이렇게. 자, 요거 블라블라가 더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만 그리면 되거든.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자연스럽게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접하게. 그러면 요렇게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요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 마이너스 1에서 접하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절편, 요게 1이고 요게 2가 되는 구조로 이렇게 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즉 인수분해했을 때 짝수차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접하게 그리면 되고 홀수차가 있으면 우리 y는 x 세제곱 같은 거 우리 아기 때 한번 배워봤죠.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이게 뭐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을 수학에서 조금 유식하게는 변곡점이라고 해요. 변곡점.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들을 변곡점이라 그래. 그럼 당연히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들을 변곡점이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홀수차가 되는 거는 무조건 우리는 변곡점 처리를 하면 돼. 그래프 그릴 때. 자, 요거는 접하게. 자, 다항함수 그래프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 뭐지?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 것. 그리고 차수가 짝수차면 접하게. 그리고 차수가 홀수차면 변곡점.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면은 우리가 2차나 3차로 개형을 이렇게 예측하면 된다고. 그럼 선생님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 차수가 조금 높아. x-1, 얘의 3차. 그리고 x 플러스 1의 2차. 그리고 x-1의 뭐 3차.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이따 쳐볼게. 오, 이거 너무 차수가 높지만 할 수 있다고. 자, 방법 똑같이 해볼게요. 자, 는 0 답니다. 똑같이 는 0. 얘도 는 0. 얘도 는 0. 얘도 는 0. 그러면 가장 작은 는 0 되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2 보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1차니까 그냥 한 점 뚫고 지나가게 하면 돼. 그리고 마이너스 1. 요거는 뭐지? 짝수차.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접하게. 접. 그리고 요거 3차, 이런 3차는 변곡점 처리하면 된다. 그죠? 오, 선생님 요거 플러스로 이렇게 처리할게. 플러스로.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요거를 자, 요렇게 해서 미안. 자, 요걸 조금 요렇게 해서
바꿔볼게요. 쭉 이렇게 해서 자 얘를 x-2 요거 3차 그리고 x 빼기 4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짝수차니까 접하게 그리면 되고 그리고 x는 지금 1에서 홀수차니까 변곡점 처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x는 2에서 홀수차니까 얘도 변곡점 그리고 x는 4에서는 뚫고 지나가게 그럼 x축 이렇게 쫙 그리는 거야. 이렇게 쫙 그려. 자, 그린 상태에서 뭐냐면 요거 몇 차죠? 자, 3차 있고요. 요거 5차 그리고 8차 그리고 9차 이렇게 되겠다. 그지? 9차 함수인 거야. 9차 함수.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9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1차 함수 왼쪽에서 올라가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당연히 왼쪽에서 올라가죠. 그럼 9차 함수도 왼쪽에서 올라가게 그리면 돼. 자,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에서 접하게 그리고 1에서 변곡점 처리하고 그리고 2에서 변곡점 처리니까 자 이렇게 출렁하게 그리고 4에서 올라가게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2고 얘가 4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웠던 9차 함수 그래프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충분히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어렵지 않죠? 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이거는 먼저 한번 그려볼까? y는 이렇게 해서 x-1 제곱 자 x 빼기 2 그리고 x 빼기 3의 세제곱. 자, 요거 한번 그려봅니다. 자, 시작. 한번 연습해 볼래? 자,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는영 단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는영 달아. 그리고 얘들 는영을 달아. 자, 그런 상태에서 x는 1에서 짝수차니까 접하게. 그리고 x는 2, x는 3, 홀수차니까 변곡점.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x축을 쫙 그려. 왜? 다항함수는 무엇이 중요하니까? 절편이 중요하니까. 몇 차 함수입니까? 요거 2차, 그리고 3차, 6차 함수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6차 함수. 자, 2차 이렇게 되지? 왼쪽에서 내려와. 4차 왼쪽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6차도 왼쪽에서 내려오게. 자, 1에서 접해요. 그리고 2에서 뚫고 가요. 3에서 변곡점이에요. 그럼 요거 1이고, 요거 2고, 요거 3 하면 끝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몇 차 함수든지 간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있지. 인수분해 형태로 만든다. 그리고 짝수차가 있으면 접하게, 홀수차가 있으면 변곡점. 이렇게 해주면 다항함수 그래프를 어떤 거든지 간에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장 대표 주자가 있거든. 그게 뭐지? 3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 그쵸? 자, 우리 수투 내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차 함수, 4차 함수, 특히 3차 함수는 대표 주자. 그러면 선생님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3차 함수. 필기 잘하고 있지? 자, 3차 함수.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항상 문제를 대할 때의 기본 자세가 있는데 3차 함수가 뜨면 반드시 출제 의도에서 가장 큰 거는 대칭성이야. 3차 함수는 보통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점대칭이라 하거든. 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걸 뭐라 그러겠어? 변곡점이라 하겠지.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성이 아닐까를 의심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비율 관계. 자, 3차 함수 나오면 무조건 비율 관계. 꼭 아셔야 될 거는 1대 루트 3 요거 하고 그리고 2대 1. 자, 이거는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오케이? 3차 함수, 대칭성, 비율 관계 꼭 본다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는 이렇게 박스를 8칸을 그리게 해요. 이렇게 8칸을 자, 쭉 그려서
얘들끼리 있잖아. 가로는 가로끼리 길이가 똑같아. 자, 간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세로는 세로끼리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점들을 지난다고. 3차 함수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라 생 가정을 할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그림이 그려지는 게 3차 함수거든. 그럼 이런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 했지. 그럼 이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x축이 여기에 쫙 걸쳐진다 라고 하면 요 점이 x축의 접점이잖아. 접점. 그리고 요 점 x값의 위치가 극점의 x좌표지. 결국은 정확하게 극소값이죠. 그럼 x좌표의 위치만 보는 거야. 그리고 요런 거는 또 다른 교점. 그러면 3차 함수는 접하는 상황이 되면 접점 대 극점 대 교점이 몇 대 몇으로 되냐면 보여요, 요거? 자, 2칸 대 2대 그리고 얼마 되겠어? 1이 된다. 그래서 항상 2대 1 법칙이다. 요걸 명심해야 돼. 오케이, 이해되겠지? 자, 그다음에 x축이 이번에는 중앙을 쫙 뚫고 간다. 변곡점을 뚫고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딱 보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칸수 대 여기서 여기까지의 칸수가 어떤 3차 함수든지 간에 1대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1대 루트 3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림이 딱 있는데 3차 함수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게 대칭의 중심이 변곡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안 봐도 얘가 만약에 x절편이 3루트 3이잖아? 요게? 그럼 얘는 안 봐도 3이라는 걸 예측해야 돼. 요게 원점이라면. 그래야지 1대 루트 3이 되잖아. 이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자, 이제 꾸셈하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레벨업이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가장 간단하게 한번 A로 한번 들어볼게.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요게, 자, 요게 원점이고, 요게 지금 뭐 3이고, 요게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해볼게. 절편. 최고차 한계수가 1입니다. 자, 함수식 반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정신 뻗어 차려야 돼. 절편이 마이너스 3, 0, 3이니까 인수분해 형태가 x, 그리고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 선생님이 전개하면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x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진짜 선생님이 얘가 얼마가 되면 이 x좌표가 1대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선생님이 요거 인수분해 해볼게 봐. 미분해볼게. f'x는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 요게 얼마 돼야 될 것 같아? 는 0 해주면 극값을 갖는 x좌표가 나오잖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는 거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이 될 거고 극대값을 갖는 x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다고. 그럼 1대 루트 3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대 루트 3 맞나? 맞잖아. 얘가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3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의 비율 관계를 바로 알면 좋겠다고. 자, 눈 감고 1대 루트 3, 2대 1 법칙. 3차 함수는 점대칭, 비율 관계 1대 루트 3, 2대 1.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셈이 한번 볼게.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요거 셈이 이렇게 자, 지우고 한번 해볼까? 3차 함수의 두 번째. 비율 관계 잊으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조금 알았으면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요런 걸 적용하는 거야. 우리가 3차 함수 y는 a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플러스 cx 그리고 플러스 d 요 3차 함수 그리고 직선을 셈 등장시켜.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딱 등장을 시킨다 쳐볼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면 이런 게 지금 3차 함수가 되잖아. 그리고 직선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 되고 얘가 y는 a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플러스 cx에다가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하나는 x는 알파, 하나는 x는 베타, 하나는 x는 감마 이렇게 쌤이 뒀다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보는 거야. 선생님이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구할 수 있지? 사실 3차식과 1차식을 연립해야 되죠. 는영 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 mx 플러스 n을 저쪽으로 다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플러스 cx에다가 플러스 d 하고 mx 플러스 n하고 얘네들을 는영 이렇게 는 하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잖아. 그리고 자 넘어오세요. a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c 빼기 m이 1차항 계수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d-n 해서 는영 이렇게 달 수 있다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유명한 여러분, 자 이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누구를 할 수 있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 있잖아. 자, 요거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3차 방정식의 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장난을 치고 싶은 거지. 어떤 장난을 치고 싶냐면 왜 그런 직선밖에 없어? 이런 직선도 할 거야. y는 m'x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단다고. 그럼 이렇게 달아줬을 때 만나는 교점이 뭐 알파 프라임 그리고 만나는 교점 x좌표 베타 프라임 그리고 만나는 교점 x좌표 감마 프라임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직선에 자 선생님 말 잘 들어. 직선이 어떤 직선이 오냐에 따라서 교점의 x좌표는 바뀔 수 있지. 교점의 x좌표는 바뀔 수 있잖아. 하지만 직선은 1차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에 3차항 계수하고 2차항 계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 어떤 직선이 오더라도 3차항의 계수와 2차항의 계수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 말뜻은 3차 함수가 딱 결정이 되면 어떤 직선이 오더라도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뭐라고? 일치한다. 다시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일치한다. 선생님이 좀 친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선생님 적을게요. 자, 3차 함수가 어떤 직선이 오더라도 교점의 x좌표의 합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일정하다. 이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거야. 선생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제 동아출판 스매싱에서 하고 있는 게 일단 급하게 여러분들이 스매싱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바쁜 시간에 우리 그냥 촬영을 찍어놔도 되잖아. 그런데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서 선생님들도 좀 기운을 얻고 동아출판에서도 조금 영감을 얻어서 겨울방학 때 조금 이제 확장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하는 것도 시간을 빼서 하고 노는 것처럼 좀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겨울에 많은 강의들을 찍을 때 진짜 이게 4점짜리 킬러까지 해결되는 걸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 설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EBS에서 선생님 구명석을 찾고 거기 수학2 기출의 미래 강의를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미분의 활용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기출문제 킬러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은 EBS 강의를 조금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고 있으란 뜻이야. 자, 3차 함수 선생님 정리했다. 야, 선생님 너무, 자, 우리 좀 스트레칭 좀 할까? 이렇게 쭉. 선생님 절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치얼스 한번 할까? 기말고사 대박을 위하여. 자, 우리 대박. 기말고사 대박. 위하여! 어째? 위하여? 자, 선생님 한잔 하고. 자, 커피 한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약 한 1시간여 동안의 수업을 했어.
지금 했거든. 선생님 오랜만에 이제 열강을 하고 있는데 알려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참 안타까운 게 내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그 얕은 문제 또는 뭐 3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런데 함수 fx가 증가함수면 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을까? 그게 되는 과정을 고민한 친구가 있나?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함수 fx가 극대값이다 하면 뾰족점일 때 이게 극대값인지 아닌지를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함수 안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확장성을 준비해야 돼. 그 과정을 중시하고 그리고 어떤 정리라든지 공식이 나오면 증명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신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는데 그 이후에 수능 문제나 기출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의 고민도 좀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올라요. 근데 우리가 끈기가 없는 거지.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인생은 조금 더 살았잖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우스 함수가 있지. 계단 그래프. 이렇게 계단이 있단 말이야. 마치 가우스 함수처럼.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대의 위치고 여기가 20대의 위치고 요게 이제 30대의 위치고 요게 40대의 위치인 거야. 선생님이 지금 30대니까 내가 여기 서 있을 거 아니야. 30대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너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10대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기말고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쳐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보인다고. 그리고 선생님의 찬란했던 20대도 보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20대가 지금 보일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모습이나 그 다음 단계의 나의 어떤 삶이 안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밖에 안 보인다고. 당장 책상 앞에 놓여진 수매싱 1067번밖에 안 보인다고. 자, 근데 조금 더 내가 전략적으로 삶을 준비한다 또는 성장한다는 사실 조금 더 앞을 보는 거. 그리고 먼저 거쳐간 선배들 있죠. 그게 멘토든 우리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주변의 어떤 지인이든 나는 가장 좋은 인생의 선배는 엄마 아빠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잖아.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라고. 그러면 이제 좀 닫혀 있잖아, 마음이. 그치? 왜냐하면 왠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해라, 시험 잘 봐라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 닫혀지기 쉬운데 가장 여러분들 곁에서 가장 잘 되기를 열렬히 기원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지인이나 부모님들을 활용해서 앞의 계획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어떨까? 나는 근데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그러면 수2, 미분의 활용 2에서 지금 당장 내신보다는 수능을 위한 어떤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어떤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잘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 자, 이해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필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한 단계를 높여보려고 그래. 3차 말고 4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4차 함수.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 다항함수에 대한 기본 자세도 설명을 했고 3차 함수 설명했죠. 그리고 4차 함수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 4차 함수. 4차 함수는 선대칭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대칭성을 물론 가지긴 하지만 3차 함수의 점대칭보다는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고요. 우리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그래프의 개형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볼 수 있나? 자, W자죠. 물론 왼쪽 봉우리가 오른쪽 봉우리보다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건 달라. 자, 또는 이런 그래프도 봤지. 변곡점 같은 거.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서 변곡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생길 수도 있죠. 자, 또는 그냥 2차 함수 같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 복습. 극값 몇 개입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극값. 자, 요거 극소. 그지? 요거 극대. 요거 극소. 극값 몇 개? 3개죠. 얘 극값 몇 개야?
자, 과연 이 점이 극값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함수가 감소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감소가 되니까 극값이 될 수 없지. 극소값 여기 한 개 있죠. 한 개인 거야, 한 개. 그리고 요거 극소값 한 개 맞죠? 요거 극소값 몇 개? 한 개지. 그러면 4차 함수에서 첫 번째 극값의 개수. 극값의 개수는 몇 개 또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또는 세 개밖에 없죠. 자, 이거 명심해야 돼. 4차 함수는 극값이 한 개 또는 세 개가 있다. 요거 명심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4차 함수 그러면 비율 관계 중요하겠죠. 비율 관계. 자, 요거 별표. 제가 필기 잘하고 있지? 자, 비율 관계 별표 딱 치는 거야. 선생님 나중에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OT 봤죠? 그 대치동 라이딩 할인 쿠폰 그리고 우리 스매싱 책 증정 이런 걸 할 때 뭘 할 거냐면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퀴즈를 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댓글로 다는 거야. 또는 두 번째는 공부했던 모습들을 선생님이 사진으로 올리라고 할 거야.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했던 성실성이 보이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뭐 후기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일단 할 건데 하나하나 좀 잘 적어가면서 고민을 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비율 관계는 뭐냐면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아까 3차가 2대 1이었다면 3대 1 요거 돼. 그리고 1대 루트 2. 자, 요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렇게 절편이 있다. 자, 쌤 3대 1부터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곡점 같이 있고 이렇게 있어. 자, 4차 함수가 요거 0이고 요 4라고 해볼게. 과연 극소값을 가지는 x좌표가 선생님이 3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3대 1이 되거든. 자, 그걸 선생님이 수식으로 간단히 증명해 볼게. 자, 어떻게? 자, 복습을 쌤 하는 거야. fx식 세워볼까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 해볼게. 그러면 요거 변곡점이지. x 빼기 0. 그러면 x 빼기 0. 그리고 요거 4지. x 빼기 4. 근데 4차라며. 그럼 이게 3대야 되는 거 맞죠? 자, 요게 현재가 지금 4차 함수야. 최고차 한계수 1이라 가정했을 때 요거 전개하면 x 4제곱에다가 빼기 4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선생님 극값을 갖는 x좌표가 궁금하니까 f'x를 자 하는 거야. 미분법 4x 3승 그리고 빼기 12x 제곱 인수분해 하고 싶은 충동이 온몸으로 들어야 돼. 4x 제곱 묶으면 x 빼기 3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는영이 되는 거. 자, x는 얼마? 0 또는 3이 되겠죠. 자, 그 말뜻은 여기 지금 0,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 이쪽에 지금 현재 0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얘가 분명히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뜻은 변곡점을 가지는 4차 함수 수능에 잘 나오거든. 학교 시험 잘 나옵니다. 요게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돼야 돼. 3대 1이. 자, 요거 3대 1. 요 녀석이 3대 1이 되는 구조. 요게 만들어져야 돼. 두 번째, 1대 루트 2는 뭐냐면 요게 좀 대칭스럽게 되는 구조가 있는데 4차 함수가 요런 모양.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라볼 때 자, 요게 지금 0 그리고 요게 자, 일부러 쌤 숫자 이쁘게 맞출게. 루트 2. 요게 마이너스 루트 2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다. 그러면 인수분해 형태로 잡을 수 있을 걸 이제 돼야 돼요. 접한다고 x제곱 그리고 뚫고 지나가 x 빼기 루트 2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2. 오, 이거 잘 따라온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 전개를 선생님 해보면 이거는 x제곱 빼기 2가 될 거고 따라서 x세제곱 빼기 2x제곱 이렇게 되잖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싶으니까 미분을 칠 거야. 그럼 3x제곱 그리고 빼기 4x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죠? 이렇게 하면 어이구 선생님 자 미안. 선생님 왜 이래? 요거 지금 아니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계산 잘못했지? 얼마 돼야 돼? x 4제곱 그리고 빼기 2x제곱 이렇게 돼야 돼. 미안해. 자, 그러면 미분 칩니다. f'x 하면 4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가 될 텐데 4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1, x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는 0 하면 무슨 말이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x좌표. 자, 여기 0 있죠? 자, 얘 분명히 얼마 된다고? 1일 거고 얘 분명히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비율 관계가 이렇게 선대칭이 이렇게 선대칭이 되는 구조가 딱 나오면 요게 1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 구조 되는 거 맞나요? 맞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3이 되면 얘는 안 봐도 3루트 2 되겠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수능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적용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의 특징 얘기했다. 3차 함수 가장 중요한 거 뭐지? 대칭성. 비율 관계를 아십니까? 2대 1 그리고 1대 루트 3. 복습. 그리고 4차 함수 우리 선대칭이 될 수 있고 비율 관계 아십니까? 그러면 1대 루트 2 그리고 3대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극값은 4차 함수는 무조건 뭐 돼야 돼? 우리가 1개 또는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가 만약에 4차 함수가 자 4차 함수 세 번째인 거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물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 최고차 한계수 음수는 이거잖아. 요건 당연히 극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가정하에서 선생님이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극값을 갖는 x좌표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극대값 없잖아. 여기 극대값 없죠? 여기 극대값 없지. 여기 극대값 없잖아.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요 형태가 돼야 돼.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 둘, 3개가 돼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것도 잘 나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미분에는 f'x 이꼴 는 0. 얘가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수 있어. 오케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이제 4차 함수까지 했거든. 자, 여기 혹시 지금까지 해서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이 있는 사람들 혹시 선생님한테 조금 얘기해 줄래? 댓글. 그리고 자, 속도라든지 어떤 난이도는 어때? 괜찮아? 선생님 이제 반영 한번 해보려고. 야, 이게 얼굴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좀 불편하긴 하다. 그지?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볼 수 없잖아. 너무 불공평하지만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보는데 나는 너희들 얼굴을 못 보잖아.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그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에서 하면 너희들 얼굴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동아출판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자,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자, 선생님이 이제 비장에 자, 별표 3개 쫙 해서 나의 수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를 이제 알려줄게. 다항함수에서 마지막이야. 자, 차이함수. 이거는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는데 선생님 말 그대로 쓰면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인정한다. 다시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인정한다. 이런 게 있어. 자, 요거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볼게. 최고차 한계수가 2인 3차 함수가 있어. 자, fx가 뭐 2x 세제곱 뭐 블라블라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리고 여기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직선이 있어. 자, gx가 x 플러스 k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있을 때 얘네들을 잘 살펴보니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얘는 x는 지금 1이고 그리고 여기서 x는 우리 입장에서 뭐 3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fx식을 선생님이 한 번에 좀 뽑을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함수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 자, 파란 3차 함수와 빨간 1차 함수가 있죠.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fx를 한 줄 만에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걸 쌤 설명하려고 그러거든. 첫째, 두 함수를 하나로 보는 거야. 자, 차수가 높은 함수 fx에서 차수가 낮은 함수 요 gx를 뺀 거 두 함수의 차를
잠시 새로운 하나의 함수 hx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딱 생기냐면 이렇게 x축을 쫙 그릴게. 선생님 지금 hx 그래프를 그리고 싶거든. 그러면 자 1을 넣었을 때 h의 원값이 얼마일까? h의 원값? f1에서 g1을 뺀 거니까 자연스럽게 0이 되겠죠. 그리고 h의 3값이 얼마일까? h의 3값이라는 건 f의 3값에서 g의 3값을 빼는 거 아닐까? 근데 얘네들 얼마니? 같은 값이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값도 3,0을 지날 거야. 누가? hx가. 그런데 얘네들 사이로 놓고 딱 보면 1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F 파란 게 G 빨간 것보다 밑에 있잖아. 그러면 차이가 음수가 되겠죠. 이 구간에 생길걸? 자, 동의해? 그리고 1하고 3 사이에서는 F가 G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F에서 G를 뺐을 때 HX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그 말뜻은 자연스럽게 이 양수 구간에 생기지 않을까? 함수 그래프가? 요 간격만큼 그대로 생기겠죠. 그리고 3보다 클 때는 F에서 G를 빼면 얘가 지금 얘보다 빨간 거보다 큰 쪽이잖아. 당연히 양수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간격이 여기에 생길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딱 할 수 있냐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이렇게 접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얘가 누구야? hx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hx를 선생님이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니까 자, 잘 들어야 돼. 얘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이렇게 세우지. 1을 뚫고 가니까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리고 3에서 접하는 구조가 될 거니까 x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런데 fx가 3차고 gx가 1차니까 hx는 3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지금 x 이퀄 3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여기 2차를 뿅 달아주는 거야. 그리고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2니까 얘가 2가 딱 붙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hx는 잠시 이제 운명을 마치는 거야. 식을 세워주고. 그럼 fx 빼기 gx가 이런 형태였다면 gx가 선생님이 저쪽 우변으로 넘겨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fx 나오죠. fx는 어떻게 돼? 2에다가 x-1 그리고 x 빼기 3 얘의 제곱에다가 선생님 gx가 넘겨왔다 했지? 그럼 그대로 플러스 x 플러스 k 이렇게 달아주면 그 유명한 fx를 한 줄 만에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 미경아 다시 보기 돼요. 다시 보기가 우리가 제공이 될 거니까 일단은 선생님 생각에는 최대한 수업 끝까지 따라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들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요 속도대로 라이브 실시간 강의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그게 장점이 되니까. 자, 이렇게 연습하는 게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봐서 목적이 뭐라고? 차수가 높은 함수를 우리가 식을 좀 쉽게 뽑아본다의 목적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선생님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우리 차이 함수를 4차 함수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볼까? 4차 함수. 4차 함수 가지고 오면 자, 요번에 음수를 선생님 한번 해볼게. 자,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3x 4제곱 4차 함수 이렇게 가는 거야. 쭉쭉쭉. 그리고 우리 직선 있잖아. 이렇게 쭉 봐서 별 말씀을 미경아. 알겠지? 안 감사해.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 gx 이렇게 있으면 얘가 3x 플러스 k. 자, 이렇게 쌤이 둘게요.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x는 1. 그리고 얘가 x는 뭐 4.
이렇게 한번 둬볼게. 선생님이 fx를 뽑고 싶어. 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했는 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차수가 높은 함수 fx에서 gx를 뺏는 이 함수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 hx로 둔다. 이게 1단계가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한다고? 자, 인수분해에 있는 형태의 식을 세워보는 거지. 그럼 x축이 이렇게 쫙 있어. 1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0이 되겠죠.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0이 되겠지. 그리고 이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작을 때는 검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어때요? 여기 보니까 검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y 값이 적잖아. 그럼 뺐을 때 음수 되겠지. 요 라인에 생기겠죠. 음수. 그리고 1하고 4는 당연히 음수 되겠지. 선생님 말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에 계속 생길 거라고. 왜냐하면 작은 함수에서 큰 함수를 뺐으니까. 그리고 4보다 클 때도 작은 함수에서 큰 함수를 뺐으니까 음수가 될 거라고. 요런 간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요런 간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함수 그래프는 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냐면 모양 형태가 그대로 가는 거야. 얘가 바로 hx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1에서 접하는 거니까 자, 짝수차가 가야 돼. x 빼기 1, 2차 또는 4차 이렇게 와야 되고 또 여기 4가 있으니까 x 빼기 4 이렇게 해서 2차 또는 4차가 와야겠죠. 근데 얘가 4차 함수고 얘가 1차 함수니까 hx는 4차에서 1차를 빼면 4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짝수차가 2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식을 세워주고 나서 hx는 운명을 마치고 fx 빼기 gx가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럼 fx는 gx를 넘기면 되잖아. 따라서 선생님 알 수 있는 이 fx는 x 빼기 1 요거의 제곱 x 빼기 4 이 녀석의 제곱이고 gx가 넘어가서 플러스 gx가 될 텐데 gx가 얘라며 그럼 3x 플러스 k 되지. 그리고 최고창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달아줘야 되잖아. 요렇게 해주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k를 결정하는 뭔가의 조건들이 하나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자, 차이 함수. 다음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차이 함수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그 기본적인 시크릿 노트. 그러니까 미분의 응용, 자, 활용 2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들은 다 설명했어요. 자, 눈을 감고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대표 문제 몇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자, 증가함수의 뜻을 아십니까? 함수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 fx가 xn에서 극대다 라고 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f'a가 0이 되면서 도함수의 보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지. 그지? 이런 형태를 아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항함수의 기본 자세는 연속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있으면 괜찮지만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항함수의 대표 주자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2대 1 그리고 1대 루트 3.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3대 1 그리고 1대 루트 2. 그리고 항상 우리가 3차 함수에서는 대칭성을 명심하자. 그리고 다항함수를 해석할 때는 차이함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차이함수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그 문제에 등장하는 차수가 높은 함수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게 끝인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풀면 돼. 자,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이제 몇 문제를 선생님이 발췌를 했는데 거의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빈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말고도 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우선 자, 첫 번째부터 선생님이 중간에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쉬다가 하면
2시간 동안의 어떤 시간의 리듬이 깨져서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979번 별표를 치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 다항함수에서 좀 중요한 거는 도함수의 그래프. 자,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도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끌고 갈 수도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오잖아. 자, 사실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이렇게 얘가 지금 f'x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 이제 부호 변화가 있는 거 있지. 부호 변화가 있는 거. 선생님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추론하려고 그래. 그럼 순서가 뭐냐면 부호 변화가 있는 거를 경계를 쫙 내리는 거야.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뭐야?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이 말뜻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야. 원래 함수가. 그리고 또 플러스에서 뭘로 바뀌지? 마이너스로 바뀌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라고. 그리고 또 이 점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 그럼 사실 이걸 잊기만 하면 이렇게 봐서 잊기만 하면 이게 그 유명한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유추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고 원래 함수 그래프 가지고 도함수를 추론할 수 있어도 되거든. 자, 이건 이런 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함수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fx 그래프야. 그럼 이 그래프 가지고 선생님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유추해 볼게. 근데 잘 보시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얘가 지금 3차였죠. 도함수가. 근데 원래 함수가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도함수하고 원래 함수는 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차수씩 왔다 갔다 한다고. 원래 함수가 3차죠. 그럼 도함수는 반드시 2차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원래 함수에서 도함수를 유추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도함수에서 중요한 건 부호지. 그러면 자, 부호를 결정하는 건 x축. 그러니까 무조건 도함수를 유추할 때는 x축부터 그린다. 다시 원래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유추할 때는 무조건 x축부터 그린다. 그리고 증가, 감소 바뀌는 거를 이렇게 점선으로 갖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죠.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었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또 함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야. 그럼 사실 이걸 이렇게 이어주면 걔가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선생님 말 지금 이해되겠어? 자, 조금 선생님이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요게 f'x 그래프야. 함수 fx가 연속입니다. 함수 fx가 연속인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 함수 그래프 쌤 유추해 볼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 x 값을 쌤이 알파라고 치면 f' 알파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빵꾸점이지. 그 말뜻은 f' 알파가 존재하지 않지. 유일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봤죠? 수학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뾰족점 아니면 빵꾸점이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연속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뾰족점이 돼야 돼. 뾰족점이. 그럼 무슨 말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함수,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고 뾰족점이다 보니까 미분계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묻는 문제가 내신 문제에 출제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 쌤이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풀 수 있을걸? 지금 현재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 골라보라고 했잖아. 뭐야? 자, 이 함수 지금 현재 도함수의 그래프 맞죠? 원래 함수 그래프 유추해야 돼. 부호 변화가 있을랑 말랑한 거. 부호 변화가 있는 거를 뽑아주고 함수가 감소함수, 즉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잠시 0이지. 그 말뜻은 감소하다가 변곡점스럽게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값에서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얘가 바로 y는 무슨 그래프다? 원래 함수 fx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 x는 1, 얘가 바로 x는 4.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쵸? 그럼 이런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하세요. 이 뜻인 거거든. 자, 기역 맞나? 0에서 1 사이에서 감소합니다. 0에서 1 사이 감소 맞죠? 지금 감소하잖아. 그래서 기역은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되고 1에서 3에서 감소한다. 이쪽에 지금 3 정도 될 거니까 감소 맞죠? 그죠? 감소함수의 정의.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따라 감소하는 거. 니은 맞죠? 디귿 3에서 4 사이에서 증가한다. 자, 3에서 4 사이 이거 무슨 함수니 여러분? 감소지. 그러니까 얘는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979번 중요. 자, 983번. 와, 이거 선생님이 지금 그 수업하려고 뽑은 문제인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자, 밑줄 거 볼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지금 현재 y값은 뒤집어지네. 그럼 우린 이걸 무슨 함수라 그래?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 하지. 자, 요걸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소함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왜냐하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감소함수가 되도록 하는 걸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서 필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A자 거꾸로 쓴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뜻이야. 오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그리고 플러스 c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이걸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립할 조건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2차 함수지. 그럼 우리는 이걸 포물선이라 하죠. 자, 포물선이 y는 0이니까 얘는 x축인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수학도 국어거든. 포물선이 x축보다 언제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수학은 식보다 그래프로 푸니까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포물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 내려오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붕 떠 있어야 되지. 붕 떠 있어야 돼. 이렇게 좁하는 거 용납돼 안 돼? 안 돼.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구조가 돼야 되니까 얘도 안 돼. 이거. 그럼 아래로 볼록 최고차 한계수 양수.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없죠.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인데 실근이 없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거 활용되겠어요? 자, 첫 번째 메모하시고 혹시 기억 못하는 사람 복습해야 돼. 두 번째, 쌤 반대로 해볼게. ax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그리고 플러스 c 2차 함수라는 가정하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면 될까? 판별식과 최고차 한계수 조건. 요거 포물선이죠. 포물선이 x축보다 언제나 밑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럼 그림상으로 쭉 봤을 때는 요거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거 되지. 위로 볼록. 그러면 사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가 되고 판별식이
실근이 없거나 중근이 돼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여러분들이 1번, 2번은 잘 알고 있을 거야. 지금 이 983번 문제는 지금 1번, 2번에 관한 유형의 문제거든. 근데 1차식도 있거든. 자,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조건은 뭐가 될까? 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확장이 가능합니다. 요거 얘들아, ax 플러스 b는 직선이지. 포물선이 아니라 직선. y는 0은 x축이지. 그러면 말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직선이 x축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이 될까요? 되지. 자, 이렇게 y축이 있는 상태고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언젠가 밑으로 내려가지. 이거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기울기가 제로면서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심지어는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축에 있어도 돼. 그 말뜻은 기울기가 0이다. 1차 함계수 a가 0이고 그리고 y절편 상수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동의하십니까? 요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확장.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 한번 생각해 볼래? 자, 퀴즈. 어떤 조건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바꿔 얘기하면 직선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어떤 형태가 될까요? y축, x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지. 위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기울기 0 돼야 되죠. 그리고 y절편은 부호가 뭐 돼야 돼? 상수항이 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을 특이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문제. 자,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감소함수가 돼야 돼. 자, 이런 감소함수. 그러면 f'x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접선의 기울기 음수 맞지?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언제나 그렇게 돼야 돼. 첫째, 1단계는 미분을 쳐야 되겠지. f'x.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x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언제나 성립해야 돼. 양변의 음수를 곱하고 싶어. 충동이 들죠? 3x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플러스 3이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언제나 그럼 조금 전에 했지? 어떤 형태가 돼야 되죠? 요거 포물선이 x축보다 언제나 붕 떠 있어야 돼.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거나 또는 요렇게 접해도 되죠. 근데 이미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볼은 맞으니까 판별식이 중근이거나 근이 없다. 자,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 4분의 d 1차항 계수의 반 제곱 마이너스 ac 9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 플러스 3 요거 하고 그리고 a 마이너스 3 얘하고 얘네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된다. 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야 돼. 학교 선생님께서 이번 범위에서 안 냈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 안 내셨다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만큼 반드시 중요한 문제가 983번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두 문제는 맞춘 거야? 그러면? 그치? 자, 1009번 한번 볼게요. 1009번. 요 4차 함수인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선생님은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싶어. 그럼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그래프 그리기야.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최대 최소 해결. 그래서 자원은 유한한데
욕구는 무한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면 미분 쳐야 되지 않아? 1단계 F'X 선생님 해볼게요. 얘는 4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자 16x 이렇게 돼. 그럼 요거 다시 선생님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4x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는 0 다는 거야. 자, 우리 공부할 때 어떤 형식이 가장 좋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원래함수 유추하는.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서술형을 빼고 우리가 항상 표 이거보다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함수 유추하는 게 제일 좋거든. 선생님 연습했잖아. 자, 요거 여러분 그릴 수 있습니까? 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 마이너스 2고 요거 0이고 요거 2인 거야. 무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함수 그래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있어. 근데 이거 간격 어때? 여기서 여기까지 2칸, 여기서 여기까지 2칸. 그러면 도함수는 지금 현재 점대칭이지. 원래함수는 대칭성 확보되겠죠.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감소에서 증가 바뀌고 증가에서 감소 바뀌고 자 높이 또 가겠지? 얘가 fx 그래프가 될 거라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x는 0, x는 2 이런 구조를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하세요. 이 뜻이거든. 자, 기역 맞습니까? 0보다 오른쪽에서는 언제나 증가 함수가 맞아? 아니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잖아. 그래서 기역은 삑 되는 거야. 니은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구간에서는 함수가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잖아. 니은은 동그라미. 이렇게 맞는 거지. 디귿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서 극값 2개 맞니? 2개 맞아? 마이너스 2. 자, 여기 마이너스 2 조심해야 될 건 요거 얘들아 열린 구간이야. 마이너스 2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극값 하나 나왔죠? 둘 나왔지? 4 이쯤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극값 몇 개? 하나, 2개. 맞네. 디귿도 맞아.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학생들이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함수 그래프 유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이게 다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시크릿 노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1032 한번 볼게요.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A 봤을 때 이렇게 된 그래프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지. 그러면 보자마자 기본 자세 A 부호 나오네. A 부호 뭐야? 음수. 이건 자동으로 돼야 돼. 자동으로. 그리고 이거 지금 A, B, C 부호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동그라미 맞지? 그지? 기역이 없는 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이제 3번, 5번, 1번 중에서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극값을 갖는 x좌표들이 전부 다 알파, 베타가 양수죠. 극값을 갖는 x좌표를 찾는다는 것은 미분을 쳐야 되는 거. 따라서 도함수 구합니다. 미분법 공식 가지고 f'x 미분 쳐. 3a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bx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는 0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치는 여기가 는 0 되는 게 두 근이 뭐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x는 알파 그리고 베타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x값은 극값을 갖는 x좌표인데 알파, 베타 양수인 거야. 쓸 수 있는 거 뭘까? 부호를 갖고 간다는 뜻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 3a분의 2b 자, 근데 이거 부호는 분명히 뭐지?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 되겠지. 양변에 음수 곱하고 싶은 충동이 온몸으로 들죠. 3a분의 2b 얘는 일단 음수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말 뜻은 a와 b는 반대 부호잖아. 근데 a가 음수니까 b는 양수 되는 거 맞죠? 요거 오케이.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은 2차 한계수분의 상수 3a분의 c 이렇게 나오잖아.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잖아.
A와 C는 같은 부호라고요. 근데 A가 음수라며 그럼 C는 음수 되겠지. 따라서 A 음수, B 양수, C 음수. 그러면 이거 맞나? A, B 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곱은 음수 되니까 얘는 안 되고. 그리고 A, C는 둘 다 음수, 음수니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디귿 3번. 이렇게 뽑아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뽑는 겁니다. 자, 1032는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와,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 지금, 자,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중요해서 뽑은 겁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 유추하는 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거 뭐, 스페셜리스트가 다 됐지 않아? 자, 선생님 해볼게, 바로.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있고, 부호가 바뀔랑 말랑한 거.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x는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쌤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있지. 여기 지금 현재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잠시 0이었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 증가. 그리고 여기서 감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4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증가. 그러니까 함수 개형은 이렇게 잠시 멈췄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얘가 바로 fx 그래프가 돼야 되고 얘가 0이고 얘가 지금 현재 2가 되고 얘가 지금 4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동의하세요? 그거를 맞는 걸 찾으면 되는데 자, 어디에 정답이 있지? 높이는 정확히 모르거든. F0, F2, F4의 위치는 모르니까 이런 개형들을 찾으면 되거든. 그게 바로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다. 자, 연습쌤 또 해볼까요? 원래 함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있어. 요게 fx. 그럼 얘가 지금 1, 얘가 지금 2, 얘가 지금 뭐 4. 이렇게 해볼게. 도함수의 그래프 뽑아볼까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 뽑으려면 부호가 필요하니까 x축을 쫙 그려야 된다 했지. 그리고 부호 변화 있는 거. 자, 요쪽에 1에서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자, 이 지점에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4 지점에서 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는 말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함수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요게 지금 현재 도함수의 그래프지. 도함수의 그래프. 원래 함수 그래프가 4차 함수였는데 도함수의 그래프는 3차 모양이 되죠. 자, 요렇게 원래 함수에서 도함수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요게 핵심이 되는 거야. 1041번. 오케이? 자, 이게 이제 105번을 쌤 고민을 했거든. 이걸 해줘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어. 일단 V표 두 개를 딱 치고 이건 이제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낼 수 있는 문제. 우리 스매싱 책이 사실 선생님들이 약 한 2년 정도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한 실력 있는 분들 다 모셨고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 쌤이 대표 선생님들을 딱 뽑아서 또 이제 검증된 분들을 모셨다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의 연합으로 2년 동안 고민을 해서 냈던 게 이제 스매싱이라는 책이에요. 책 엄청 두껍지 않아? 이 책에 있는 유형들을 풀면 수학 문제들의 유형들이 다 커버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좀 어려운 문제 유형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 이게 바로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이해하고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고등수학에서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건데 실근의 위치거든. 실근의 위치. 그래서 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야, 왜 이렇게 굵어? 선생님이 조금 줄여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fx 요거 필기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쌤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자, 우리가 수학을 풀 때는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로 푸는 게 조금 훨씬 더 낫다고. 항상 우리가 계산, 수식보다는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두고 근이 이렇게 있다, 그지?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좀 하고 근이 1보다 크니까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 그림 아니야. 근데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지. 그러니까 중근을 포함한다고. 따라서 어떤 케이스도 되냐면 요런 것도 된다고, 요런 것도. 중근도 된다고. 그럼 무엇을 건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 자,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 중근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니까 판별식 건드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대칭축이 어디에 있지?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지. 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대칭축 x, 자,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함수값의 부호인데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자, 이 1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을 했을 때 만족시켜주는 그림이 되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한 근이 1보다 작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F에 등장하는 요런 값 있지, 그지? 함수값의 부호. F의 1이 0보다 크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하게 해야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근의 위치 문제는 판별식 건드려야 되고 축을 건드려야 되고 그리고 함수값의 부호를 건드려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요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그 꼭지점의 x좌표 요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는 자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 요게 얼마라고?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 요런 게 나와. 요건 조금 알고 있자고.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1보다 크다. 뭐 요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사실 선생님 적용해 볼게요. 보세요. 자, 조금 어렵지만 자, 노력해 봅시다. 자, 선생님 1단계 미분을 치지. f'x 하면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27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두 근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지. 도함수의 그래프.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감소에서 증가를 바뀌어서 이런 형태.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문제하고 지금 케이스가 똑같죠. 자, 이런 그림 구조가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면 된다고. 그 말뜻은 선생님이 적용을 시킬 때 이제 여기 맞춰서 아까 판별식, 축의 방정식, 함수값. 그럼 이제 2단계 판별식, 짝수 공식. 4분의 d.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1. 얘가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포함?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는 뜻은 요 값하고 요 값이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9 그리고 a 마이너스 9.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작은 값이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또는 a는 9보다 크다. 자, 요거 지금 판별식 쌤이 썼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 뭐 해야 되죠? 축의 방정식. 자,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 한계수 3이죠. 요거 공식 기억나지?
그리고 1차 한계수 2a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지. 양변의 음수를 곱해주면 3분의 a가 부등호방이 바뀌고 1보다 작다. 그래서 a는 3보다 작다. 자, 현재까지의 내용 볼까? 자,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어. 그 다음 마지막 뭐 건드려야 돼? 함수값의 부호. 그래서 네 번째는 f에다가 f'에다가 얼마나, 이거 지금 f'이잖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되면 된다. 그지? f'에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되죠? 3 그리고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27.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2a 입장에서는 30보다 작다. a는 15보다 작다. 자, 세 번째. 요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말뜻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자, 시험 문제 틀리면 안 되잖아. 보통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제일 좋아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9를 쌤 여기 표시하고, 그리고 9보다 크다. 여기 표시했어. 자, 첫 번째 해결. a가 3보다 작다니까 3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가서 여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현재 지금 빨간 거 파란 거 모두 포함된 거 얘죠. 그리고 15보다 작다. 선생님 요거는 분홍색으로 표시하면 1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요쯤에 이렇게 15보다 작다. 그럼 분홍색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는 건 얘잖아. 그지?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이번 범위에서 조금 변별력으로 낼 수 있는 거는 고등수학에서 실근의 위치와 그리고 극값의 통합형이라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요 유형을 조금 연습을 합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하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정리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 이렇게 봤을 때, 내신 문제를 내다보면 1번 케이스 얘가 좀 길잖아. 왜냐면 판별식도 건드려야 되고 축도 건드려야 되고 함수값 부호도 건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있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요런 모양이죠.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자 fx 이렇게 되면 되거든. 그럼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판별식 이런 거 다 건들 필요 없이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아래쪽에 있지? 그러니까 사실 얘가 0보다 작다. 요것만 해결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신 문제가 쉽게 나오는 데는 요렇게도 실근의 위치 문제가 아기 때 나왔었다고. 판별식은 왜 안 건들면 되냐면 1을 넣었을 때 만약에 음수다만 쓰면 이미 얘가 음수니까 무조건 밑에서 땡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칭축은 우리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도 상관없지.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해도, 대칭축이 1보다 왼쪽에 있든,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의 위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것만, 즉, 함수값의 부호만 건들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조금 기억을 하고, 그리고 1050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4차가 이런 것도 있고 변곡스러운 거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있고 2차 같은 것도 있잖아. 물론 이런 것도 변곡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극대값 가지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말뜻은 뭐냐면 미분을 쳐서 이거 3차 방정식 되겠죠? 요 녀석이 반드시 어떻게 되면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된다. 아까 선생님이 4차 방정식 할 때, 4차 함수 할 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그 유형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1단계는 뭐냐면 미분을 치는 거야. f'x. 자, 쳐주면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kx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상태에서 x로 묶어 공통인수. 그럼 이 안쪽에 뭐가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k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 는영 했을 때 요 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죠. 그럼 이미 나왔던 건 누가 있어? 여기 x는 0 있지. 그 말뜻은 이 빨간 부분의 2차 방정식에서 이거 는영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x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지.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안 되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말이야. 쌤이 친절하니까. 쌤 친절한 남자잖아. 봐. 2x 플러스 k 이꼴 0. 얘가 x는 0이 아닌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지 않나? 정확하게 이거죠. 그러니까 0을 만약에 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은 빨간 거에다가 x 대신에 0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안 돼. 0 넣으면 k가 남지. 절대로 등호 성립하면 안 돼. 그지? 요거 동시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자, 짝수 공식 써야 되겠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 그 말뜻은 K는 1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 얘도 지금 만족하고 지금 현재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K는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1보다 작은데 0보다는 커야 돼. 그치?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야. 그 말뜻은 알파는 0이 되고 그리고 베타도 0이 되고 감마도 1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하세요 하면 정답은 3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푸는 거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미분을 했을 때 3차 방정식이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그지? 수능,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이면 반드시 이 수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필기하면서 듣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듣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거는 있어야 돼. 우리가 조금 이게 압축적으로 쌤 설명하다 보니까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해야겠다면 EBS로 가서 선생님의 기출의 미래 수학 2 강좌를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좀 적용하도록 하고 선생님 숙제를 던져줄 겁니다. 미분의 활용의 2에 전부 문제를 한번 다음 시간에 쌤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거잖아. 그때까지 꼭 풀어보시고 야 오늘 그 미경이야. 미경이가 A는 0, B는 0보다 작다. 요거 답변을 했네. 선생님이 조금 못 봤는데 잘했어요. 자, 요거 우리 부원장님한테 메모를 꼭 하라고 해서 좋은 선물을 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수업 태도 굉장히 좋고 선생님 오늘 첫 수업을 했고 선생님 동료들이 이제 내일 수요일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우리 2의 뒷부분 선생님 다음에 김민철 쌤이 수업을 하실 거고 일요일은 또 장호섭 쌤이 수학하를 수업을 할 겁니다. 바쁜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빠지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잘 듣도록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첫 수업 참여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 꼭 완강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 기말고사 화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기말고사 대박 화이팅!